안녕하세요. 노보아 채널의 소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녀온 아주 특별한 공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하우스 노웨어 성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요. 막상 직접 가보면 사진으로만 보던 느낌과는 많이 달라요. 이것은 단순히 예쁜 건물 사진 찍는 스팟이 아니라 브랜드가 만든 또 하나의 세계라는 게 딱 와닿았거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후기 그 이상이에요. 각 층에서 경험한 순간들, 그리고 브랜드가 전하려는 정서, 제가 그 속에서 얻은 심리적 메시지와 꿀팁까지. 여러분도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치 함께 걸어가는 듯한 기분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우스 노웨어는 II 컴바인드라는 회사가 만든 프로젝트예요. 이 회사는 젠틀몬스터, 템버린즈, 어티슈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최근 몇 년간 단순히 제품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파는 브랜드로 성장해 왔어요. 젠틀몬스터는 선글라스를 파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안경 스토리를 보여주고, 템버린즈는 향수와 핸드크림이지만 마치 미술관 전시에 온 듯한 경험을 주죠. 하우스 노웨어는 이 흐름의 집약체예요. 노웨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하우스를 붙여서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담긴 집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었죠. 즉, 세상에 없는 세계를 브랜드가 스스로 만든다는 선언이에요. 건축은 김창중 건축가와 더 시스템 랩이 참여했다고 해요. 노출 콘크리트, 브루탈리즘, 레트로 퓨처리즘 같은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저는 입구 앞에 섰을 때부터 와, 이곳은 물건보다 감각을 파는 곳이구나 하는 걸 직감했어요. 하우스 노웨어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거대한 닥스훈트 조형물 선샤인이에요. 처음엔 그저 귀여운 강아지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이게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선샤인은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향 브랜드의 마스코트예요. 그 앞에는 뼈다귀 모양의 방향제 오브제가 놓여 있었어요. 강아지와 뼈다귀라는 친숙한 상징을 통해 브랜드는 향을 감각적으로 풀어냈어요. 이건 단순한 상품 진열이 아니라 후각을 세계관의 첫 장면으로 끌어들이는 연출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향은 결국 기억의 열쇠다. 우리가 어떤 향을 맡으면 그 순간의 장면이 단번에 떠오르잖아요. 첫사랑의 향수, 여행지에서 맡았던 나무 냄새, 엄마의 화장대 향. 그 모든 게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져 있죠. 하우스 노웨어가 1층에서 향을 꺼내든 건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니라 기억을 설계하는 방식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상 속에서 나만의 기억의 열쇠 같은 향을 하나 정해두면 어떨까요? 집에 들어올 때 맡는 디퓨저 향, 잠들기 전에 켜는 캔들 향, 혹은 가방 속에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향수. 그 향이 켜지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장면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하우스 노웨어의 1층은 그래서 단순히 강아지와 뼈다귀가 아니라 후각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서사가 시작되는 공간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가장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풍경이 펼쳐져요.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는 그냥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작품처럼 놓여 있었어요. 조명, 진열대, 그리고 그 주변의 공간까지.
모두가 안경이라는 물건을 넘어서는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보였죠. 옆에는 템버린즈가 자리했는데 이 브랜드는 역시 향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향이 나를 세계관 안으로 끌어들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깨달았어요. 사람은 결국 감각으로 기억하는 존재라는 걸요. 우리는 사진을 남기지만 사실 더 강하게 남는 건 그 순간의 감각이에요. 어떤 장소를 떠올릴 때 거기에서 맡았던 냄새나 들렸던 소리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이거예요. 하루 단 5분이라도 오감을 다 쓰는 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손끝으로 책장을 넘기고 창밖의 바람을 느끼는 것. 그 작은 감각의 순간이 쌓이면 삶은 훨씬 더 선명한 색으로 기억될 거예요. 하우스 노웨어의 2층은 그래서 저에게 기억은 감각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었어요. 3층은 이번 하우스 노웨어에서 가장 새로운 이야기의 무대였어요. 바로 누플렛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첫 선을 보인 공간이었거든요. 이번 공간 오픈에서 가장 주목받은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브랜드 런칭이었죠. 누플렛은 단순한 키친웨어 브랜드가 아니에요. 컵과 티팟, 접시 같은 오브제를 통해 테이블 위에 벌어지는 일상적인 순간들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예요. 진열된 제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낯설게 다가와요. 유리, 세라믹, 금속 같은 재료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 조합은 단순히 예쁜 그릇이 아니라 건축적이고 실험적인 오브제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은 결국 작은 문화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라는 행위도 그릇과 컵, 식기를 통해 연출되는 하나의 장면이라는 거죠. 누플렛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컵에 담겼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경험. 그게 바로 브랜드가 말하는 소비이자 체험의 연장선이었죠. 물론 가격대는 높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매일 쓰는 물건이 아니라 가끔 특별한 순간에 꺼내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도구구나. 그래서 누플렛은 단순한 식기 브랜드가 아니라 II 컴바인드가 테이블 위에 세계관까지 확장한다는 선언처럼 보였어요. 향과 시각에서 촉각과 미각으로 브랜드의 감각 영역을 한 단계 더 넓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어요. 가장 평범한 식사 시간에도 작은 변화를 줘보세요. 좋아하는 컵 하나, 특별한 접시 하나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식탁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테이블 위 세계관을 만드는 첫 걸음일지도 몰라요. 누플렛은 그래서 단순한 식기 브랜드가 아니라 II 컴바인드가 테이블 위로 확장한 세계관의 시작이었어요. 같은 층 한쪽에는 모자 브랜드 어티슈가 자리했어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헤드피스라는 새로운 언어로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었죠. 머리에 무언가를 얹는 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왕관, 관모, 모자 모두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의 지위를, 개성을,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잖아요. 어티슈의 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실험적인 형태. 건축적이면서도 조각 같은 디자인은 머리에 올려놓는 순간 사람 자체를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형적이고 실험적인 모자. 저는 이걸 보면서 머리 위의 공간이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연출이 된 거죠. 머리에 무언가를 얹는 건 시선의 시작점을 바꾸는 일이에요. 모자는 내 눈을 가려서 시야를 바꿔주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놓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은 이거예요. 가끔은 모자를 써보세요. 익숙한 하루 속에서도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는 시선의 시작점이다. 여기에 얻는 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새롭게 바꾸는 일이다. 결국 어티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리에 얻는 건 패션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저는 그 공간에서 모자가 단순히 스타일링의 마무리가 아니라 내 안의 세계를 외부로 드러내는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이는 상징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면 3층은 삶의 두 축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누플렛은 테이블 위에서 삶을 연출하고 어티슈는 머리 위에서 나의 정체성을 연출했죠. 하나는 나의 일상을, 하나는 나의 존재를 무대로 세우는 브랜드들. 그래서 저는 3층 전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삶의 장면은 식탁과 머리 위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무엇을 올려놓고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일상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다. (3층을) 다 보고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공간도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룩 같았어요. 벽면은 번쩍거리는 금속이 아니라 은은하게 빛을 머금은 무광톤. 마치 광택을 죽인 사틴 원단처럼 빛이 반사되지 않고 부드럽게 퍼져서 사람을 차분하게 감싸주더라고요. 바닥은 단단하면서도 살짝 거친 질감이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딱 신발의 실루엣을 단정하게 정리해주는 플랫슈즈 같은 바닥감이랄까요? 조명은 정면에서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은은하게 흘러내리는 간접광이었어요. 덕분에 얼굴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정리되는데 그게 꼭 피팅룸에서 옷의 실루엣을 살짝 더 예쁘게 잡아주는 조명 같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층을 연결하는 장치가 아니라 다른 무대로 올라가기 전 살짝 숨 고르는 백스테이지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차분하게 흐르는 공기와 은은한 향이에요. 5층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공간을 넘어 차라는 감각을 여러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무대였어요. 누테이크 티하우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저는 따로 차를 마시거나 디저트를 먹진 않았지만 그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 깊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함께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옷의 핏을 조명으로 강조하듯 차와 디저트도 빛의 스팟 속에서 작은 오브제처럼 연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조차 한 장면의 모델처럼 보였어요. 특히 이곳은 웨이팅이 긴 편인데 저는 그 기다림조차도 브랜드가 설계한 경험 같다고 생각했어요. 줄을 서고 이름을 적고 자리를 기다리는 과정이 그 자체로 기대를 쌓아 올리고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같았거든요. 티하우스 옆에는 차를 시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곳은 단순히 찻잎을 담아둔 통이 아니라 조형적인 오브제 자체가 시향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뚜껑을 열어 향을 맡는 순간 그 동작 하나가 마치 주얼리를 꺼내 확인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패션에서 원단 스위치를 넘기며 질감과 색으로 무드를 읽듯 이곳에서는 향을 통해 오늘의 분위기를 고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흥미로웠던 건 향을 단순히 체험으로 두지 않고 퍼포먼스로 연출했다는 점이에요. 시향기를 오브제화하면서 소비자에게 향을 맡는 행위가 감각적 장면으로 기억되게 한 거죠. 결국 이 시향 공간은 판매를 넘어 차라는 제품을 브랜드 세계관 속 아트피스로 끌어올리는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차를 고른다는 건 결국 오늘의 무드를 입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5층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티하우스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스타일링하는 경험, 시향 판매 공간에서 향으로 무드를 선택하는 경험이 하나의 세트로 맞물려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차조차도 패션처럼 있게 만든다. 오늘 내가 어떤 향을 고르고 어떤 무드로 마시는지가 곧 나의 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 이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기다림들을 그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5분, 커피를 기다리는 순간, 그 시간을 잠시 숨고르기의 시간으로 써보세요. 생각보다 그 짧은 틈이 하루의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하우스 노웨어의 티하우스는 저에게 기다림을 감각으로 전환하는 법을 가르쳐준 공간이었어요. 하우스 노웨어를 다 돌고 난 뒤 저는 이 공간이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가 만든 평행세계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첫째, 실험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어 낯선 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늘 걷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둘째, 브랜드 스토리텔링 공간. 여기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나를 상징하는 작은 아이템 하나를 챙겨보세요.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액세서리일 수도 있죠. 그 작은 오브제가 하루를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셋째,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경험. 하우스 노웨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오감을 동시에 자극해서 내 안의 감각을 깨워주는 경험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하루 내 감각을 일부러 깨운 순간이 있었을까? 만약 없었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향을 맡거나 음악을 듣거나 낯선 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소비는 체험이다. 이곳에서의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줄까? 혹시 여러분도 충동 구매 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물건이 아니라 순간을 사는 선택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린 정의는 이거예요. 하우스 노웨어는 브랜드가 창조한 평행 세계 속에서 감각을 소비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브랜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경험을 찾고 감각을 깨우고 순간을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의 일상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니까요. 혹시 직접 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팁을 정리할게요. 첫째, 평일 낮이나 오픈 시간 직후가 가장 여유롭습니다. 둘째, 티하우스는 입장하자마자 등록부터 하고 아래층을 둘러보세요. 셋째, 사진 스팟은 1층 선샤인과 2층 전시가 최고예요. 넷째, 예산은 넉넉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 공간에서 소비는 물건이 아니라 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배웠어요. 그 순간이 나를 위로하고 새로운 시선을 열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우스 노웨어 성수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과 그 안에서 발견한 브랜드 정서, 그리고 심리적 인사이트까지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녀오셨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영감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또 뵐게요. 안녕.